나중에 배우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가총액 구분을 지을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에 이렇게 시가총액을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시가총액이 있고요. 일반인이 얘기하는 시가총액이 아니에요. 저희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시가총액을 저희가 생각하는 PBR이 있어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PBR 말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PBR, 그 PBR 기준으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시가총액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요. 그 계산식이 엑셀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엑셀에 보시면 이쪽에 저희가 생각하는 스타트 히어의 시총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시총이 차이가 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회사의 내재 가치는 일반인이 판단하는 거는 915억.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43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다. 예, 차이나 하워란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예,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계산하면 소형주가 돼버려요. 이렇게 계산하면 중소형주가 되거든요. 그 중소형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투자 금액이 달라져요. 예, 투자 금액이 2천만 원까지 넣어도 되고 5천만 원까지 넣어도 되고, 예, 요 투자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차이가 많이 나면, 예, 이 좀 위험 관리잖아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요런 룰이 있어요. 룰. 그래서 종목별로 한 번 살 때 이 100만 원이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는 내가 총 투자금이 2천만 원일 때 이제 20으로 나눠서 이제 나한테 3번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기회를 3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누기 20을 한 거예요. 네, 한 번 기회 페일하면 배수 물타기를 그냥 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 평단가를 낮춰놓은 상태로 세력 평단가보다는 낮춰놓고 세력이 끌어올려주면 내가 그걸 먹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론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금별로, 예,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금별로 5억이다, 5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소형주는 100만원, 예, 더 이상 안 샀으면 좋겠다. 왜? 맥스 2천만원까지, 예, 물렸을 때 2천만원까지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중소형주는 처음 살 때 1차 매수를 200만원까지 해도 된다고 해요, 제가. 근데 대형주는 1차 매수할 때 2천만원까지 넣어도 되거든요. 내가 5억 이상 투자를 할 때 얘기예요. 근데 1억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약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중형주부터. 500만원 이상 안 넣었으면 좋겠다. 내가 2천만원 가지고 가고 있어? 그럼 100만원 이상 안 넣었으면 좋겠다. 내가 200만원만 가지고 가고 있어? 그럼 10만원 이상 안 넣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제약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5천만원이다 그러면 소형주는 100만원만, 나머지는 200만원 이렇게 넣어도 된다. 이해되셨죠? 지금 이 그림. 그래서 저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이 시총분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총분류 쪽에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보시면 대형주들이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소형주도 있고요. 중소형주나 밑에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중대형주나 중소형주나 아니면 중형주가 있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시총별로, 네, 투자 금액이 결정이 나버려요. 시총별로. 이 심리적 분석이죠. 네. 내가 200억짜리 시총을 갖는 회사에 내 돈 전액을 때려받고 싶은 생각은 일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시총이 작으면 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돈을 막 잘 벌어 갑자기 그러면 대표이사가 뻘짓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시총이 작은 경우에. 왜냐하면 시스템이 불완전하거든요. 그 회사의 시스템이. 그래서 뭐 감사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주식회사라고 해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훅 가는 거죠, 그냥. 저는 그런 게 싫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총 분류별로 이렇게 금액대 산정을
하고 지금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수익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돈을 늘려 나가서 5억 한번 굴려봐라. 예, 굴려보면 알거든요. 왜 이런 게 필요한지. 얼마 전에 웹젠이라는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이 웹젠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시총이 8,633억인데 그러면 얘는 중대형주에 해당이 되니까 중형주인가? 예, 중형주에 해당이 되니까 한 1억까지는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종목은 PBR이 높다. 저희는 PBR로 나누잖아요. PBR로 나눠보니까 시총이 이제 반토막 나버리는 거죠. 네. 웹젠. 제가 이제 웹젠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냥 일반인이 생각하는 PBR로 그냥 단순 계산 해볼게요. 예,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 종목 분석 들어갔을 때 이제 PBR이 이렇게 탁 나오거든요. PBR이 3이네요. 거의 4에 가까운 수치인데 그래 버리면 이 웹젠의 시총을 한 4로 나누면 2천억보다 좀 높네요. 그죠? 그러면 중소형주네요. 중소형주. 5천만 원까지만 투자 가능. 그런 계산식이 딱 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들고 있는 금액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이 정도 가격에. 그래서 제가 이 정도까지는 오를 테니까 이 종목은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천만 원을 살려면 2천만 원어치만 더 샀으면 좋겠다. 그 이상은 안 샀으면 좋겠다. 5천만 원 이상은 안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종목이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분이 한 3억 5천인가? 그 정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룰에 따라서 한 요 정도 중소형주 요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이 2천만 원을 그냥 훅 집어넣어 버린 거죠. 예, 한 큐에.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좀 당황스러웠던 거죠. 룰을 배우기 전에 저한테 배우기 전에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셨던 거고 한 마이너스 20%인가 막 그랬어요. 예, 마이너스 한 20%까지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한 10% 이상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포인트가 뭐 사도 됩니다. 그랬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술적 분석 쪽에서는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의 기준이 일반인들은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을 보는데 저는